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 저성장 기조에 빠져가지고 한 뭐 2%대 정도 성장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정부의 이 사고 방식은 이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모으면은 뭐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경제를 살린다는 말을 해가면서 자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도 아베노믹스 같이 한번 해보면은 뭐 경제가 금방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뭐 금리 내리고 뭐 이 통화량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의로 부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당시에 뭐 아베노믹스가 다 잘 돼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좀 확대하자 하는 것은 비단 뭐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 자체가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동산 경기의 확충에 도움은 됐습니다만, 그것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불행히도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종전의 경제정책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경제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뭐 0.1%, 0.2%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 성장 목표를 3%로 설정했다가 성장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브렉시트 핑계대 가지고서 추행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금 이제 4분기에 들어왔는데 실질 성장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3, 4분기가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4분기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2.8% 추정 성장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김영란법인가 발효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뭐 좀 적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제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얼마나 될지. 그 전에 어느 연구원에서 뭐 한 11조 원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을 이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성장률에는 어쨌든 그 법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추경의 효과도 좀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내수 진작책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을 좀 그런 부분에서 또 효과가 있어서 조금 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목표한 바가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제가 뭐 어렵고 전망도 안 좋고 또 그러한 법이 시행이 됐을 적에 어느 정도 경제 부정적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고 했는데 왜 굳이 그걸 갖다가 그렇게 꼭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답변을 줄 수 있겠어요? 이제 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전 국민이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제 급격히 지금 어떤 이런 이른바 이제 경제 부정적 효과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급격히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 문제를 저희가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문제는 좀 봐야 되는데 또 아마 주무부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어쨌든 취지대로 가야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총리께서 경제 전반을 총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총리가 주장을 하셔서라도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당장에 뭐 실현시키려고 하는 건 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말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의원님 지적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역시 그것을 주관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이 기회에 좀 국민인식도 바꾸고 해야 된다는 것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 법을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만 가지고 설득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김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좀 띄우시죠. 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입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기재부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사하는 경제정책에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코바디스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그 기준점을 새로 찾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저기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08년도에 18대 의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랑 싸우고 나서 국감을 할 때, 08년도 국감을 할 때 위기를 넘어 경제 체질 개선으로라는 국감 보고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즉 그 위기를 넘자마자 계속 한계 기업을 살리고 돈을 막 풀고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 체질 개선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상황이 좋아질 때는 더욱 개선된 성장 엔진을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보면 경제 체질은 여전히 불건강한 가운데 경제 정책은 구조개혁과 안전망 강화라는 좀 근본적인 구조적이고 시스템 개혁적인 것은 잘 안 되고 확장적인 거시 정책은 만성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솜사탕은 먹고 결과적으로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되어서 불건강한 경제 체질과 구조개혁은 안 되고 확장적 거시 정책은 만성이 되는 것이 서로 악순환이 되어서 확장적 거시 정책을 써도 투자가 늘지 않고 소비가 늘지 않고 그거를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져가서 체질을 강화하려면 체질들이 워낙 힘드니까 가계부채 등으로 해서 무슨 사고가 날까봐 정책을 못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 분홍색 부분입니다. 경제 체질은 계속 이제 만성질환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시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심화됩니다. 그 결과 파란색 부분입니다. 기재부는 어느 순간 단기 성과의 중심으로 하고 때로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천이 따르기 어렵고 한국은행은 단기 무사고만 벌어지면 되는 거죠. 통화정책이 도대체 설명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의 두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실패보다 더 위험한 정책 표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혹시 내 임기 중에만 큰 일이 터지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대우해양조선이나 한진 이번에 터졌던 것이 확인되듯이 저는 이런 상태에 와서 궁극적으로 오른쪽 왼쪽 그 부분입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비전, 전략, 정책 조합의 방향 감각, 자신감이 다 상실되고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경쟁력, 성장, 잠재력 다 떨어지고 소득, 고용, 교육 모든 부분의 격차는 심화돼서 국민들은 절망하는, 물론 기재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조개혁과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합을 꾸준히 함께 합의해서 실천해오지 못한 정치권도 저는 큰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기재부가 저는 저렇게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잠깐 유일호 장관께서 적에 대한 저런 지적에 대한 성찰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의원님 그때에 내셨던 그 정책 보고서를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저와 같은 것에 이게 이제 저 반대로 악순환이 안 되고 잘 되어야 된다. 선순환으로 해서 이렇게 잘 돼야 된다는 그 인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부족해서 좀 안 된 데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난 3년 반을 보면 단기 성과만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 정도 답변을 제가 좀 듣고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구조개혁이나 안전망 강화 쪽은 일종의 따지면 운동을 하는 거고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쪽이니까 소홀히 되고 아무래도 급하니까 재정 확장, 통화 정책 확장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거시정책 쪽이 저렇게 만성화되어 가니까 이제는 정책이 표류하게 돼 있다는 이 시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경청을 하셔야 되고 저는 이런 차원의 근본적인 고민이 기획재정부와 또 거시정책 당국자 간에 한번 터놓고 흉금 없이 논의를 좀 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겁니다. 가계 정부 기업의 총체적 부실이고 정부는 세수가 줄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부채가 늘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조조정이 실패해서 투자도 잘 안 됩니다. 확장적 거시정책을 해도 가계의 경우 소득이 아니라 소비가 줄고 지금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 정부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무려 지금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국가 채무만 194조,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많고 5년보다 많고요. 관리 대상 수지 적자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상황 알고 계시죠?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부실입니다. 사례만 들겠습니다. 총량은 따지지 않고 국책은행이 조선업에 2015년 말에 갖고 있었던 익스포저 40조였고요. 국민의 생돈을 넣는 거나 다름없는 출자 전환 3조이고요. 어제 신문에는 수출입은행이 2조 더 출자 전환한다고 합니다. 맞죠? 그것은 어제 그것은 좀 보도는 아직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것은 어쨌든 아닙니다. 저렇게까지 구조조정이 지연돼서 나중에 국민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적시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다음. 가계부실, 경제혁신 5개년 계획에 여러분이 공약한 것입니다. 국민들한테 제시한 것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7년까지 5%포인트로 낮추겠다. 제 말 맞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실이 어떻습니까? 3년 만에 10.5%포인트가 급증해서 170%까지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계부실은 더 심해졌습니다. 다음. 자, 정부 부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지금 계속해서 공약 가계부 관련해서 별도 협의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공약 가계부로 해서 별도 협의 조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재부 차원에서는 저것을 충분히 지금 모니터를 하고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가계부는 내부 이미 참고라는 게 좀 표현이 빌공짜 공약 가계부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꼭 봐주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내신 중기재정 계획인데요. 왜 2014년부터는 언제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2013년까지는 보고서에 담았습니까? 균형 재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미 포기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 포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저것을 원래 계획대로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굉장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좀 늦춰지더라도 저것을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저성장 기조에 빠져가지고
한 뭐 2%대 정도 성장에 만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 정부의 이 사고 방식은 이 저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만 모으면은 뭐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경제를 살린다는 말을 해가면서 자꾸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2014년 그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 시절에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뭐 성공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도 아베노믹스 같이 한번 해보면은 뭐 경제가 금방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뭐 금리 내리고 뭐 이 통화량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요일호 부총리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 당시에 뭐 아베노믹스가 다 잘 돼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좀 확대하자 하는 것은 비단 뭐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금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국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금리를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 것 4, 4분기에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2.8% 추정 성장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뭐 김영란법인가 발효가 돼가지고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뭐 좀 적지 않을 거라고는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이제 참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얼마나 될지. 그 전에 어느 연구원에서 뭐 한 11조 원 되지 않겠냐고 한 것을 이제 지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성장률에는 어쨌든 그 법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추경의 효과도 좀 있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같은 제가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동산 경기에 확충에 도움은 됐습니다만 그것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저성장 기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것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불행히도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평가를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의도로 했던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종전의 경제정책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입증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경제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뭐 0.1%, 0.2% 이런 걸 가지고 너무나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정책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 성장 목표를 3%로 설정했다가 성장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브렉시트 핑계대 가지고서 추경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지금 이제 4, 4분기에 들어왔는데 실질 성장을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세요? 예, 지금 3, 4분기가 조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3, 4분기까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